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추운 날에도 리뷰는 멈출 수 없다. 지프에서 새로 나온 바로 그 차 그랜드 체로키 4XE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상남자의 차, 뭐 오프로드를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지만 지프에서도 플래그십 SUV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라고 하면은 원래 예전엔 약간 뭐 중형 SUV, 컴팩트형 사이즈의 차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그랜드 체로키 L이라 해가지고 뭐 롱바디 모델도 출시가 됐고요. 뭐 지프에서는 롱바디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체급 더 올라간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숏바디 모델이에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가솔린의 숏바디 모델과 4x2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 거죠. 자, 지프는 이렇게 플래그십 SUV를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의 매력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X4 일반 가솔린 모델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차량의 매력은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관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보면은 확실하게 지프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존재감이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릴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 지프를 많이 알리겠다 라는 매력입니다. 근데 진짜 그 각 브랜드마다 아이덴티티, 뭐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프의 이 그랜드 체로키는 존재감 하나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SUV가 되게 많이 인기잖아요. 그런 정말 이 시점에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의 출시는 SUV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랜드 체로키 L도 괜찮았지만 숏바디 모델도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그냥 일반 4x4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9,300만 원 정도에 출시를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그랜드 체로키 4x2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가격은 1억 2,150만 원에 출시가 된 거죠. 가격만 놓고 본다면 야, 이거 조금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실제로 타보면 그랜드 체로키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수입차 시장에서, 그리고 국산차 시장도 포함이지만 1억 원대 SUV들은 매력적인 차가 정말 많아요.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차를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프도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이번 그랜드 체로키 4x2를 출시했는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주행을 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오늘 손가락이 얼어붙는 이 한파에도 여러분들께 그랜드 체로키 4x2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두 가지 있죠. 리미티드와 서밋 리저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밋 리저브로 가장 최상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뭐 시트나 오디오 뭐 이런 그냥 옵션에 대한 소소한 정도 차이인데, 개인적으로 지프를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크게 뭐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가격이 좀 올라가서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그랜드 체로키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꽤 나름 잘 나왔다. 특히 나는 이 디자인이 지프 특유의 강인하고 센 디자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휠 인치는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1인치가 더 커진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피렐리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 4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근데 확실히 롱바디는 엄청 길었는데 숏바디는 약간 랜드로버나 X5 같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부짐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굉장히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후면부도 기존과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기 4x2 레터링 하나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요 가장 최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서밋 레터링이 이쪽에 들어가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친환경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일렉트로닉, 뭔가 전기의 그 느낌, 센 맛 보여주기 위해서 파랑 색깔 약간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의 높이도 안 내려가는데요? 아니, 에어서스를 집어넣는데 왜 트렁크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게 만든 거지? 이런 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거 다들 진짜 지프 타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특히 그랜드 체로키 L 요거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트렁크 닫는 버튼 위치가 다 여기 있어요. 국산차, 수입차, 뭐 독일 3사 뭐 다 떠나 거의 대부분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이게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물론 아이들이 이 트렁크를 열고 닫는 일은 많이 없겠지만, 키가 조금 작은 분들 입장에서는 요 위에 있으면 좀 불편해요. 이게 손이 좀 닿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간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는 썬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트렁크에 보통 SUV는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러면 이 트렁크 안에 내가 어떤 짐을 실었는지 뭐 프라이빗하지 않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가리기 위해서 이 러기지 스크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급 SUV들에는 이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 시장에서는 이 러기지 스크린의 유무로, 그러니까 뭐 럭셔리 SUV를 약간 나누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뭐 차 안에다가 귀중품 넣어놔도 차 유리 깨서 가져가진 않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북미는 차 안에 좀 비싼 거 넣으면 차도 유리 깨서 차만 가지고 안에 있는 고가의 짐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러기지 스크린을 넣어놨는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이게 레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잡기가 불편하네. 잘 안 잡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이 안쪽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요즘에 대부분 차들이 이제 무게도 줄이고 공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많이 빼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지프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진짜 오프로드 상남자 차잖아요. 이 차량도 오프로드가 아니라 온로드가 잘 어울릴 뿐이지 오프로드 가도 문제가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서스의 세팅도 스포츠나 오프로드 모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산길도 갈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지만 오프로드 가면 뭐가 있냐, 뾰족하게 생긴 그 막 바위나 그 다음에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스페어 타이어, 오프로드 가는 차들은 항상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죠. 자,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1억이 넘어가는 모델이고, 지프라 그러면은 랭글러 어때요? 되게 실내가 약간 진짜 상남자의 차, 약간 투박하다 그러면 투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워요. 이런 뭐 우드 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 이제 이 도어 쪽에 있는 이런 이제 문양들 같은 걸 보면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들고요. 가죽의 질감 역시도 나름 훌륭합니다. 이 지프가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하면 웃기지만, 이 급에서 그랜드 체로키를 비교하면요, 다른 차에 비해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오디오가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음질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나 주행감 역시도 나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메인이잖아요. 보면은 여기 E 일렉트로닉 E 충전, DC 콤보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만 됩니다. 급속 충전은 안 되고, 그래서 완속 충전기로 집에서 물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그거 좀 약간 문제 많잖아요. 뭐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다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해가지고 주차장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하지 마세요, 뭐 이런 문구가 있기는 한데 금방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충전 빨리 하고 차 빼는 건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을 타면 이 그랜드 체로키 자체가 금액대도 1억이 넘어가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열의 승차감, 2열의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프의 랭글러는 진짜 가족적인 차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요. 그냥 약간 세컨카 개념, 혹은 메인카긴 하지만 조금 더 놀러 다니는 액티비티한 레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거든요. 근데 랭글러는 집에 한 대 있고, 이 지프의 이 그랜드 체로키로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열에 대한 공간이나 활용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앉아 있을 때 보기에는 이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역시 불편하다, 이거 좀 답답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허리 쪽에 보면 레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 뒤로 많이 젖혀져요. 그렇지 않냐?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많이 접혀지면 되게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센터 터널의 이 높이도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나름 이 실내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이 차가 플래그십이다, 뭐 고급차다라는 걸 느낄 때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통풍 시트예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와 C타입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이면 콘센트도 들어가 있죠. 물론 이 콘센트 가지고 뭐 되게 높은 전압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그냥 노트북 충전 정도 활용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캠핑은 안 되잖아. 왜 전력이 낮아가지고 캠핑은 안 되고, 또 하나 또 장점이 바로 이 썬루프입니다.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차가 워낙 크니까 이 큰 차에 위가 다 그냥 열린다고 보시면 2열에 타는 분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 중에 하나죠. 보통 SUV들은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계단 형식으로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 막 이질감이 들고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행을 해서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주행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가죽에 대한 무늬와 고급스러운 느낌은 생각보다 훌륭하네요. 지프가 되게 투박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시트에 이런 스티치 마감, 이 안에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독일 차에서도 많이 집어넣지 않는 스티치인데 포인트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가죽 문양이나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는 걸 보면은 독일 차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위에도 패브릭 재질이 아니에요. 독일 수입차들은 여기 B필러나 이 위 천장 재질이 되게 저렴한 패브릭 재질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나쁘지 않고, 등 자체도 다 LED 등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LED 등으로 많이 넣어주긴 한데 아닌 차들도 많아요. 할로겐이랑 누런 등 들어오는 것들도 많지만 얘는 싹 다 LED 등이 들어온다. 차이점이 있죠. 요것도 차이다. 여기 뭔가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형으로 되어 있네요. 막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가방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다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포켓 주머니가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네. 이 끝에 부분에서도 약간 에어포켓처럼 두툼하게 잡아놔서 물건을 집어넣을 때 이 느낌이나 공간감 역시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를 볼 때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작은 그 디테일의 마감이에요. 눈에 보이는 뭐 디스플레이나 계기판, 스티어링 이런 기본이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다녔을 때 나중에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런 이제 작은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타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 저희가 지금 이 시즌 코스라는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 도중에서도 생각보다 괜찮다, 마감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자,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실내 디자인은 나름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특히나 이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 핸들의 조화로운 디자인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다는 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막 이만한 그냥 대형 디스플레이 집어넣고 거기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뭔가 깔끔하고 멋있어 보이긴 한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위치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핸들 전체적인 디자인도 되게 좀 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딱 커버를 다 덮어놨거든요. 이거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약간 언덕 비탈길 같이 되어 있지 않냐? 지브가 산 많이 타잖아. 그래서 언덕의 비탈길을 좀 형상화했다. 어머. 아니 여기 위까지 올라가잖아. 이렇게 저기 스키 슬로프 슈. 키 디자인도 이게 있죠. 약간 투박하긴 해요. 키 디자인은 사실 이런 느낌.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 뭐 열선 통풍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운전석 다 들어가 있고, 뭐 옵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솔린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말고 가솔린 모델과 차이점은 내비게이션이 여 앞에 있는 도로의 속도를 인식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경고를 띄워주는 거는 가솔린은 없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도 하이브리드 모델만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뭐 평행 수직 주차
전자보조 시스템,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뭐 운전자 졸음 감지, 나이트 비전, 무선 충전 패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역시도 그 가솔린 모델에는 안 들어가 있죠. 가격 차이가 한 3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중반 나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만큼 옵션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드에 대한 변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차고의 높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예요. 그러니까 경사로가 있는 곳에서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미끄러져서 사고 나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천천히 제어를 해줘서 내려오면은 미끄러지거나 뭔가 이런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거 제어해주는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오프로드 차들에는 항상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상형 생활에서는 뭐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주행하는 그런 도로들이 길 많잖아요. 그때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로 바뀌었을 때 다 이런 거 사용하면은 딱 됩니다. 무슨 오프로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요 기어 노브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인데, 요게 드라이브나 중립 후진을 넣었을 때 파킹까지 뭔가 조금 그 조잡한 느낌? 약간 그 조작했을 때 그 느낌이 살짝 좀 아쉬워요. 특히 후진이나 파킹 같이 뭔가 차가 멈추거나 주행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다른 좀 조작감이 있어서 내가 굳이 시선 분산이 되지 않아도 후진을 넣었구나, 파킹을 넣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뭐 경고음도 없고 뭐 이래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보통 이제 오프로드 갔을 때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뒤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쪽에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옆에 에스컬레이드나 앞에 지금 아반떼 같은 일반 세단들과 비교를 하면 에스컬레이드랑 눈높이가 맞고, 그리고 일반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계단 더 위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거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 개방감이 좀 더 좋아서 운전이 수월한 편도 있고요. 단점을 굳이 꼽자면 차체가 좀 더 시트 포지션도 높기 때문에 약간 롤링 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게 에어서스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그런 롤링이나 이런 불편함을 잡아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가솔린을 먼저 탔었거든요. 가솔린 주행 때 느낌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주행감 꽤 괜찮다, 야, 지프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고 럭셔리한 주행감을 가진 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과연 어떤 주행 느낌을 저에게 전달해 줄지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전기 배터리만으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행했을 때 얼마나 이질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 때는 가솔린을 타고 갈 때는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전기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을 하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그때 하이브리드 모드나 전기 배터리로만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딱 터널을 들어가게 되는데, 나이트 비전이 있으면 이런 어두운 곳 지나갈 때 사람 육안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란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옵션이거든요.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되게 비싼 옵션인데, 그랜드 체로키 하이브리드에는 나이트 비전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모델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포인트가, 주행하다 또 제일 중요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버튼이에요. 뭔 줄 알아요? 비상등 위치. 내가 주행하다가 비상 상황 있을 때 비상 스위치를 빨리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센터 중간에 많이 넣어놔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과 거의 비슷하게 위치를 잘 안 바꾸는데,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어서 이게 조금 손이 좀 잘 안 간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차를 평소에 타고 다니는지 익숙해지면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통 상황 표시판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충전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쨌든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모터가 두 개 들어있어요. 앞에 하나, 뒤쪽에 하나, 400V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앞에 대시보드에 보면은 약간 램프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게 충전을 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를 램프의 불로 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행하는 이 차는 전기 배터리 지금 다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전할 건데 어떻게 충전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여기 회생제동을 킵니다.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끄고 킬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대시보드 상단 버튼에 보면 이렇게 그 충전 로고 버튼이 있어요. 요게
회생제동을 끄고 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거 끄면은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과 차이가 없어요. 단 다시 키면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회생제동도 뭔가 되게 이질감이 많은 회생제동이 아니라 전기차랑 비유를 하자면 전기차 회생제동이 한 20%? 30% 정도의 회생제동을 가지고 있는 약한 회생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차량에 들어가면은 e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배터리 절약 모드가 있고 배터리 충전이 있어요. 이걸 충전으로 바꾸게 되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요,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렉트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이브는 지금처럼 이제 충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죠.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하면 완충했을 때 전기 배터리로만 약 33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충전을 한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나 일렉트릭 모드 때 어떤 주행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충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충전된다. 우리가 지금 주행한 지 한 15분? 15분 정도 됐는데 0%에서 벌써 16% 정도 찼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1시간 정도 주행했을 때 완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 기능들도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 지프 타시는 분들 크루즈 컨트롤 막 들어가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 진짜 이 지프에서도 편의 기능 많이 넣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랭글러 보면 편의 기능이 전혀 거의 없어요. 진짜 막 되게 투박하고 조그만 거 넣어주면은 랭글러 오너분들 막 난리 나고 이러는데, 이 차량은 패밀리카고 나름 이제 프리미엄 SUV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프 최초로 순정 내비게이션에 T맵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T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가 거의 원탑, 투탑이잖아요. 그렇게 활용도 면에 있어서 이 T맵이 들어간 거는 진짜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옛날 수입차들 막 진짜 내비 쓸만하지 못하거든요. 되게 구려요. 하지만 지프엔 T맵이 들어간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솔린은 차선 그 경고만 해줘요. 차선을 제가 넘어가면은 햅틱 시트에서 그냥 진동이나 알림으로 알려주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유지를 해줍니다. 부지 핸들을 안 잡아도 앞으로 갈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데, 실행 방법은 여기 버튼 하나 있죠. 요거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흰색으로 계기판이 들어오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차선을 인식을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냥 핸들을 안 잡고 좀 오래 가거나 이래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편하잖아요.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 4x2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떼면 바로 핸들 잡으라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차선 인식을 하는 것도 되게 막 예민하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자꾸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좀 센서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지프에서는 이런 뭐 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다른 차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랭글러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지 센서가 이렇게 예민하거나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버튼들이 보통 여기 있잖아요. 핸들의 상단 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이쪽에 있고, 왼쪽에는 그냥 그 계기판 모드 바꾸는 거랑 전화 연결하는 버튼이 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뭐 노래 바꾸는 거나 미디어 체인지 같은 버튼은 어디 있냐? 뒤에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뒤쪽에 오른쪽에는 소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왼쪽에는 노래를 이제 넘기거나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그 버튼들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전 특히 이 실내 그 레이아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문을 열 때 이 창문 도어 스위치의 위치,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앞 창문을 열고 싶은데 뒷창문이 열린 적, 이런 거 많죠. 근데 이게 실내 레이아웃이 약간 구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손 길이도 다르고 시트 포지션도 다르기 때문에 좀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아웃이 되게 잘 되어 있다.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버튼이 있고요. 시트 사이에 물건이 빠져본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이게 그 뭔가 막이 없고요. 시트가 앞에는 꽉 붙어 있지만 이 허리 부분에 홈이 있어요. 딱 손가락과 핸드폰 들어가기 좋을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요거 들어가는 순간 못 뺄 것 같은데 뒤에서 빼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주행감은 굉장히 시원해요. 얘가 270마력이고 가솔린 모델이 280마력 정도 되는데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느낌, 반응 이런 것들이 야 지프에서 이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차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에어서스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SUV를 좋아하진 않아요. 롤링이 나서 멀미 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는 멀미라든지 뭔가 되게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 없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 전달 안 해주고 딱 차를 잘 잡아줘서 주행감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충전이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요거 한번 하이브리드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밀러도 보면은 여기 레버 하나 있죠. 요게 뭐냐, 당기는 순간 디지털 룸밀러로 바뀝니다. 요거 뭐 거리나 밝기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밝기, 거리, 위아래 조절도 다 됩니다. 내리면은 그냥 일반 룸밀러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지금 바꿨는데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엔진으로 주행했을 때랑 전기 모터로 주행했을 때랑 차이점,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구동이 되는 하이브리드 때 주행감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회생제동 끄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면 여기 게이지가 나와요. 왼쪽에는 초록색이 전기 모터로 주행했을 때, 오른쪽에 그냥 일반 엔진으로 주행했을 때 여기 게이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전기 모터 배터리로 좀 주행하는 거고요. 여기서 악셀 한번 더 밟으면 이런 식으로 엔진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도가 100km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해도 힘이 부족하거나 뭔가 이질감이 들지는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회생제동 끄고 엔진 말고 전기 모터로만 한번 저희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탄력 주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되고, 요거는 엔진이 개입했을 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배터리로만 주행했을 때는 이렇게 요 파란색 불이 아예 꺼지잖아요. 꺼지면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힘을 탄력을 받아서 주행하게 되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악셀 한번 더 꾹 밟으면 게이지가 다 차죠. 그러면 이제 전기 모터가 아니라 엔진이 개입을 해서 같이 구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질감이 하나도 안 들고 되게 자연스럽게 구동이 돼요. 하이브리드 모델 잘 못 만드는 브랜드 보면 요 전기 모터와 엔진이 이제 같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모드 때 되게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아이 뭐야 이거, 뭐 누가 봐도 막 특유의 그런 특유의 그런 이질감들이 들어서 싫어하는데 지프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저 지금 그랜드 체로키 하이브리드 단 1도 기대 안 했는데 이 주행의 그 변환, 주행감 이런 게 되게 부드럽고 이질감이 없어요. 그지 않냐? 와,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질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 꽤 완성도 높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 말고 일렉트릭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일렉트릭 모드로 하면 전기 모터 배터리로만 주행이 됩니다. 개입하는 그 힘 자체가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 때는 악셀을 조금만 힘있게 밟으면은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렉트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조금 꽤 많이 밟았어도 전기 모터 배터리로만 주행이 됩니다. 언덕이나 이런 좀 힘을 진짜 많이 필요할 때 아니면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렉트릭 모드,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모터로만 주행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도심에서 길 막힐 때, 고속도로에서도 길이 막힐 때는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해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행을 꽤 좀 하면서 느끼는 게, 단점 뭔 줄 알아? 브레이크가 밀려요. 가솔린도 그렇고 이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거 말고는 그렇게 주행했을 때 뭔가 단점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도 많지도 않고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전체적인 시야 개방감도 나름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가 13% 이하로 떨어지면요 일렉트릭 모드는 꺼집니다. 배터리 잔량이 없다고 하이브리드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저속에서 주행했을 때 나름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한다면 연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만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잖아요. 33km라고 하는 이 거리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리긴 하지만 이 거리를 일렉트릭이나 이제 전기 모터 배터리로 주행을 해서 기름값을 확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심에서 막히는 분들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만약에 출퇴근 거리가 30km 미만이다, 뭐 한 10km 정도 되는 그 짧은 거리에 많이 막히는 곳에서 주행을 한다 하면은 하이브리드 딱 사가지고 출발했을 때 전기 모터 배터리만 가고 올 때도 전기 모터 배터리만 가서 충전만 하면은 기름값을 이제 계산적으로 하나도 안 쓰고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이제 엔진을 개입을 하기 때문에 기름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개입은 하기 때문에 아예 안 쓸 수 없지만 저렴한 유지비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솔린이 리터당 한 6, 7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나름 이제 달리고 그냥 평상적으로 운전해서 6, 7 정도 나오고 공식 연비가 얘가 한 12 정도 나와요. 전기 일렉트릭 모드로만 주행을 하면은 연비의 효율성은 확 올라가겠죠. 반대로 기름으로만 주행을 하면 6, 7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시트 뭐 좀 차이점 좀 얘기해 드릴게요. 가솔린에는 없지만 하이브리드에 있는 거, 요 시트가 원래 가솔린은 8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8웨이거든요. 얘는 12웨이로 들어가서 뭐 허벅지 위치, 뭐 등받이, 뭐 등 그다음에 요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앰비언트도 멀티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차이점은 아니긴 하지만 수납 공간도 요 센터 콘솔 안쪽에 수납 공간이 깊게 들어가 있으면 물건을 뺐다 넣었다 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물건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한결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 그랜드 체로키 이 4x2 모델을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지프에서 하이브리드 만드는 기술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냥 구색용으로 내놓은 거 아닐까, 진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타보니까 독일 3사 1억 원대 차들과 비교해도 절대 상품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진짜 놀라웠던 거는 뭐 하이브리드 뭐 다 떠나서 승차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이게 승차감만 부드러우면 2열이 롤링이 좀 많이 생겨서 너무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면 멀미 나거든요. 그런 느낌도 안 들고 필요할 때는 딱 잡아주고 요철이 좀 안 좋거나 부드럽게 가야 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장시간 지금 주행을 했어요. 지금 시즌 코스가 지금 왕복 거의 한 5시간? 이 걸릴 정도로 꽤 긴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의 피로도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진짜 지프에서도 이런 SUV를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랜드 체로키 L을 시승을 해봤지만 시승 코스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롱바디가 아닌 숏바디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좁을 수는 있지만 이 그냥 일반 그랜드 체로키도 절대 실내 공간이 좁지는 않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는 패밀리카로도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드도 진짜 훌륭해요. 개입을 했을 때 같이 돌아갔을 때 하이브리드 모드의 그 불편함, 이런 이질감들 엄청 많이 드는데 4x2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 하나도 없어요.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는 건지 같이 구동을 해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는 건지 라는 차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 느낌 진짜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랑 기아랑 비교해도 오히려 나을 정도로, 어떻게 지프 같이 이제 투박한 차 만드는 회사에서 부드럽고 럭셔리한 차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았고요. 안 받았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느낀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1억 있다면 그랜드 체로키 4x2 사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피커 나쁘지 않아요. 부드럽고 방음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열선이나 통풍 게 들어가 있잖아요. 독일 차는 열선 이렇게 켜놓고,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켜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요 단계가 내려가잖아요. 3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1단계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미국 차는 한번 3단계로 켜놓으면 2단계, 3단계로 안 내려갑니다. 이런 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독일 차는 요거 두 개 한꺼번에 같이 켜지는 거 알아요? 국산차도? 그러면은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같이 나오는데 얘는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누르면 보라색으로 나와.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 나오잖아요. 보라색으로 그냥 재치있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내려서 한 5시간 정도 주행해서 느낀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프의 럭셔리 SUV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을 한번 타봤습니다. 타면 탈수록 조금 놀라운 부분들을 많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역시 차는 좀 꽤 오래 타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래 타면 탈수록 그 차의 숨겨진 매력이나 단점들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오랜만에 장거리를 통해서 이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 가성비, 뭐 금액 대비 뭐 완성도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굳이 아쉬운 점을 꼭 꼽자면은, 그렇지, 자율주행, 센서 같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그 센서의 예민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자석 이거 두 개 여기 지금 잡은 거 저희가 그냥 뭐 갑자기 뭐 세운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그 시승행사 코스라서 여기를 좀 협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놓은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넣은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뭐 우파 개념 없이 또 뭐 주차 중간에다 댄다 뭐 이럴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차 여러분 다시 돌아온 차차입니다. 온 지구가 설레이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완전 소중한 제품 완소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제품부터 선물하기 좋은 제품까지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죠? 소중한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는 카시트, 유모차도 서스펜션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세상에서 허락된 유일한 마약 스피커. 캠핑은 장비빨이지. 캠핑용품 다이캐스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차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캐스트. 그 이외에도 세차용품, 방향제, 라이프스타일 총 2,500여 개가 넘는 우파몰의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0% 할인 쿠폰을 가져왔어요. 1,000원 이상부터 한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개꿀. 그렇지, 자율주행 센서 같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그 센서의 예민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 자, 방금 뭐 지나갔니? 깜짝 놀랐네. 뭐가 지나갔나?